진짜 이준석의 입 하나로 나라를. 이제 이준석 정청래가 이준석 패싱해가지고 네. 아니 집권여당 대표가 야당을 패싱하면 야당이 싸워야 되는데 이준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정청래에 대해서 좀 숨어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이준석이 지금 이 사건이죠 바로. 이준석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 걸렸는데 지금 이번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압수색 많죠. 당한 건 어떤 사건이었죠? 압수수색 당한 게 그 명태균 사건인가 이게? 명태균 사건인데 지금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나 명태균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여사 그한테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빼놓지 않도록 별도로 고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사랑 대통령 김영선 의원 등에게 혐의 적용되는 게 그 약 한 1년여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했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논리라면 이준석은 2021년 그 6월 전당대회 그때 당대표 되던 그 전당대회 직전에 5월부터 작년 총선까지 24년 2월까지 여론조사를 어마어마하게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네, 그 논리 똑같이 적용하면 그 공무원이 될 자가 또는 국회의원이 될 자가 사전 수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지금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되는 대선 때 네. 무료로 여론조사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하고 이준석은 당대표 할 때 했는데 21년부터 제가 볼 때 훨씬 더 이준석 걸 많이 해준 걸로. 그럼요. 왜냐하면 이준석하고 명태균 관계가 훨씬 깊어요. 오래된 관계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인연을 맺은 건 김영선 의원이지만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 중에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21년 그 오세훈 선거 있죠. 오세훈 시장 선거, 보궐선거 그때 직전부터 서로 인연을 맺었고 그걸 보고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연락을 했대요. 명태균 주장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당대표 선거 도와달라 그래서 연락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기는 여론조사 뭐 계속 갖다 주고 이런 계속 해왔고 네. 그 지금 김동현 변호사가 그 보도자 돌린 거 보면은 실불사 사건에 좀 그 내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충 언론에서 듣는 거 말고 듣는 것 같은데 실불사에 그 뭐 이상한 뭐 홍매 치는 거 있잖아요. 네. 돈도 하고. 저는 오히려 조대관 의원님한테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그 아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제가 이 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이 당 개혁신당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약을 많이 먹어서 계속 여기 그 입 주변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 마스크 쓰고 할게요. 기침 계속 해가지고. 네네. 그 약간 입하선이랑 계속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이제 이준석하고 오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중에 좀 소외받거나 불만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왔어요. 거기에 이제 명태균 관계된 게 있는데 나는 그때 명태균이 저는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명태균이란 명박사 명박사라든가 뭐 그분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맞아요. 그만큼 이준석을 아꼈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 나이가 안 되니 이 중간에 윤석열을 먼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준석과 그럼 내가 물었지. 이준석과 명태균 가깝냐니까 가까운 정도가 아니다. 실제로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데 명박사의 공이 아주 컸다고 얘기를 하고 명회장이라고 하든가 명박사라든가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공표용, 비공표용 있잖아요. 근데 이 공표용, 비공표용 중에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돈을 받고 했다. 그 돈을 누가 받았냐면 이준석한테 받고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돈을 주변에서 대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명태균한테 이준석하고 연결해 주면서 했다. 그 중에 자기도 낀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고 직접 대납을 했던 분이 제보를 해주셨구나.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게 그 사람 일방적인 주장을 듣기 때문에 그다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던 거고 그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근데 안 하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 김한정 회장 오세훈 시장의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고 얘기하는 언론에 나온 김한정 회장도
실은 이준석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고 얘기를 하고 김한정 회장님하고 형님 만나시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못 받고 그래서 이준석하고 명태균은 뭐 상당히 가깝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저 명태균이 뭐 비단 주머니 얘기하잖아요. 네. 이준석이 네. 그것도 다 명태균 워딩이라는 거예요. 이준석 워딩이 아니고. 네. 그래서 나는 뭐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고 심지어 이준석이 이제 동탄에 네. 선거를 할 때 선거구를 여러 군데를 놓고 제다가 거기 가잖아요. 실제로 동탄에 갔다고 언론에 발표하기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오후에 그때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준석이가 전화 오면 하도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대구 내려간 이후로는 준석이 전화 오면 그 당시엔 제가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기를 딱 스피커폰을 틀면 주변에서 다 녹음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하도 거짓말 잘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해야 돼요. 예, 주변에 다 그 녹음을 했어요. 근데 준석이가 형님 수성을이 내가 있던 수성을이 여론조사가 지가 제일 잘 나오니까 자기가 수성을로 가고 형님이 수성갑으로 가라고 그러기에 내가 벌써 한 달 반 동안 우리 80 넘는 아버지가 명함 여기서 내하고 우리 합쳐서 5만 장인가를 뿌렸는데 네. 나보고 수성을을 가라 하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수성갑 가라. 수성갑이 대구 정치의 1번지고 그 주호영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얘도 수성갑을 노렸거든요. 왜냐하면 주호영이 공천을 떨어지면 주호영 의원이 떨어지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주호영과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표가 갈리면 자기가 들어가 3자 구도가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수성갑을 비워놨던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개혁신당이 뭐 돌풍을 일으키니 많이 하니까 한동훈이 이제 공천권을 쥐면서 대구에 있는 많은 기존에 있는 현역들이 살았잖아요. 네. 이게 당이 깨질 것 같으니까 다 네. 탈당을 깎고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는 나보고 여기 자기는 수성을 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령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지가 형님이라 그랬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나를 대구로 보냈다면 그리고 대구를 같이 가자 그랬거든. 나 혼자 갈게 이랬더니만 아닙니다 형님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가 대구에 못 온다면 적어도 수성을 자기 동료들이 측근들이 여론조사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도 대원 형이 거기 2달 전부터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지로서 그런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는 그래 놓고 뭐 알겠다 하고 나중에 전화 끊고 그 다음날 동탄 발표되대요. 동탄 발표하는데 그때 당시엔 참 이놈이 의리가 없고 이기적인 놈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영악한 놈이다. 왜? 지가 나하고 분명히 대구를 같이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천하람, 이준석, 조대원, 조홍천 그다음 심지어 이철이까지 놓고 주호영 공천 떨어지면 주호영 내가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대구 출마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카메라를 대구로 직정시켜서 국민의힘을 깨는 모습을 보이면 전국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지가 뭐 신묘 막쳐간 선거 전략처럼 얘기하더니만 그 명태균 작품이겠네. 지가 네. 대구로 이제 못 오니까 나중에 그럼 내가 이렇게 방송 나서 온 데다 돌아다니면서 이준석 대구 간다 해놓고 이놈은 안 왔다고 공격할 것 같으니까 지가 이런 것 같아. 대구 간다고 수성을 얘기하면 내가 발끈할 거니까 발끈했고 아 명분을 만들어. 그렇지 명분을 그리고 난 뒤에 봐라 네가 나 대구 오지 마라 그랬지 그럼 나 동탄 간 거야. 아 그러고도 남을 녀석이죠. 참 영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야 이거는 그렇게 이기적인 놈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 놈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도 명태균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뒤에서 다뭐 자, 답변 쳤겠네. 그때는 여론조사 명태균은 모르겠고요. 얘가 국민의 이 개혁신당을 우리가 이제 헌하고 싸움을 하면서 그 재정을 털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당대표는 헌하지만 이준석 때 썼던 돈에 대해서는 헌화도 못 열어본 거예요. 네. 열어봤다는 이 영린이니까 네. 늘 이준석한테 가서 보고했고 준석의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열어보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한국갤럽이라든가 그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박성민, 민기획이란 네. 이런데 돈을 엄청 뿌렸더라고. 민기에게 얼마 줬어요? 민기획은 5,500만 원. 와. 그리고 네네네. 민기획의 그 어떤 실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따로 또 용역 정책 네. 비용 이거는 사실은 그런 선거 관련 브로커들한테 선거 관련자들한테 줄 돈이 아니라 정말 연구자들 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국회에 정책 연구비로 나온 돈인데 그걸 또 거기에 실장인가한테 500만 원인가 주고 이종훈 평론가한테 또 300인가 500인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용역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결국은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하더라고. 도대체 그걸 얼마나 뺏겼는지 아니면 어디 뭐 AI에서 따왔는지 돈을 주고 시켰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관련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글을 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의원이 자기 측근들한테 제일 많이 준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막 이만큼 많이 안 주거든, 원래. 하나 뭐 100만 원 따기도 힘든데 1,000만 원씩 주고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열어보려고 했는데 얘들이 못 열어보게 하고, 그걸 앞서서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여론조사 기관에 수억을 줬어. 한국갤럽하고 뭐 몇 군데, 나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수억을 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들어보니까 동탄으로 갈 때, 동탄 여론조사 비용 여러 군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도 나한테 전화 왔던 사람이 그 중에 자기도 한 번을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 게 아니라 당에서 했다면 비난받을지언정 불법은 아닌데, 그걸 만약에 그 사람이 대납을 했다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그게 여론조사라는 게 다 우리 정치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공표용이든 비공표용이든 의뢰자가 정치인인 경우에는 정치자금 계좌에서 나가야 되고, 맞아요. 회계 신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사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체적으로 그냥 뭐 돌려요. 그럼 이제 어쨌든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 비용을 정치인한테 받으면 이게 신고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제3자 스폰들이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그걸 암묵적으로 어떤 해왔던 일이었고, 그게 드러난 게 이제 김한정 씨.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가 사실 굉장히 큰데, 거기가 금액이 커요. 그거는 아예 강희경 씨, 뭐 조선아 이런 데도 다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박재기 사장이라고 경남 관광개발인가 어디 사장했던 홍준표 시장님이 도지사 하셨을 때 그 산하기관 사장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명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조수석에 주머니로 돈을 들고 다닌대. 그래서 홍준표 뭐 연수막 거는 거, 뭐 거는 거 하면은 여기서 돈을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장님이 참 저 훌륭한 장사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 유명 정치인들의 스폰서들을 정확히 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두 분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저는 대통령님 되게 안타까워하는 입장이라는 걸 고려해 주시고, 왜 이 사달이 났냐? 첫 번째는 이준석이 그 성상남 리스크가 작년 9월 5일경에 해소가 됐어. 이원석 총장이 그 불기소 한 2년 가까이 들고 있다가 경찰에 송치 의견으로 넘겼던 걸 예, 알고 있습니다. 되게 엉뚱한 이유로 불기소했어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증인들 중에 진술을 막 갑자기 혼란스럽게 한 사람이 바로 장의사. 그 누구냐면 김영기 변호사랑 장의사입니다. 전화로 뭐 협박하고 했다는. 그뭐 술 많이 들어봤어요. 7억 박서. 완전히 양아치도만. 그 사람이 진술을 좀 막판에 또 이렇게 날짜를 틀리게 한다거나 좀 이상하게 하고, 두 번째는 마담은 와가지고 준석이 봤다. 김영진이랑 왔는데 2차는 안 나갔대. 그리고 그 여성분도 뭐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매매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나 성매매 했어라고 진술할까요? 당연히 안 하지. 그런 걸 핑계로 대가지고, 그렇지만 호텔 방까지 의전하고 모시고 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진술을 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검사도 참 재밌는데, 그 성관계는 안 했다. 성관계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이준석이가 그렇게 진술했대요? 아니, 호텔방에서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기소 이유서에 그렇게 나와요? 네. 성관계라고 나와요. 성관계. 일단 됐나 보지. 난 손만 잡고. 근데 성매매나 알선수재나 뭐 여러 가지는 성관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향응 비용을 댄 사람이 있고, 네. 그 성매매 같은 경우는 그 돈만 거래가 오가면 그래. 당연하죠. 성관계 안 해도 성매매 플러스 향응 이런 것들, 뇌물 향응은 당연히 대납한 그걸 돈을 제공한 사람이 냈다고 하고, 또 여성과 만나는 거를 뭐 호텔방 들어가서 뭐 쎄쎄쎄를 했든 화투를 쳤든 그건 알바예요. 네, 어쨌든 그걸 제공했으면. 제가 그때 이준석한테 내가 문자로 손만 잡고 잤다 그래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나 보네. 근데 법적으로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 없죠. 관계 없고, 이준석이 참 멍청한 게, 그 변호인도 제가 볼 땐 좀 답답한 게, 초반에 저도 이제 유튜브에 가끔 나가니까 많이 입 다물고 있으면 끝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매매나 그 향응 이런 것도 전부 다 알선수재 이거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러면
하세요. 뭐라고 하든 김세희 대표나 뭐 강용석이 공격을 하든 그냥 가만히 일단 참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햄코에 인증을 하느라고 저기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고발장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그 2차 성접대를 받았는데 또는 그 룸사롱 같이 갔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이건 무고 성립하죠. 그래서 그게 무고가 성립돼가지고 그거가 이제 네, 이 송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보 같다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각하사안이에요. 알선수재고 뭐고 다 고발을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햄코에 인증하느라고 도장을 냈고 그것 때문에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 별의별 수사를 다 받게 된 거예요. 바보죠, 바보. 근데 그게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를 때렸죠. 네. 무혐의 때렸는데 무고에 대한 무혐의지. 무고에 대한 무혐의 때렸고 성접대 건은 그걸 이미 다시 끝났다니까. 또 항고해가지고 지금 고등검찰에 가 있지 않나요? 있어요. 가 있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원석이 무혐의 때렸어. 이원석 총장이 퇴임하기 한 달 정도 전에 마지막에 거의 이준석 걸 해결해주고 그만뒀는데 그걸 딱 무혐의를 받은 날짜랑 공교롭게도 뉴스토마토 7불사 보도가 하루 차인가 거의 일치하나.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나 기억난다. 그래서 저는 딱 거의 일치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명태균을 통해서 여사에게 여러 로비를 했죠. 성접대 징계를 뭐 안 받게 해달라는 등 뭐 별의별 거 다 했잖아요. 이미 뭐 뉴스타파 나는데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불기소 받을 때까지. 딱 그래놓고 불기소 딱 받으니까 본인이 그동안 한 1, 2년 애 탔잖아요. 속이 막 바짝바짝 썩었을 거 아니에요. 열 받죠. 진작에 해결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명태균을 딱 터뜨린 거예요. 여사랑 대통령 엿먹어보라고. 지가 터뜨려서 이준석이가 명태균을. 이준석 천하람이 터뜨렸죠. 제가 이제 최군님 아시겠지만 천하람이 김기성 국장이랑 뉴스토마토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술자리에서 얘기해가지고 이기인하고 싸웠다면서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 제가 뉴스토마토 기자랑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미 그 전부터 준석이가 흘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흘려서 네. 이 사건 이제 키워서 네. 누군가 쓰겠지. 근데 이거 기사를 쓰기는 애매하게 흘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게 취재를 하기도 어렵고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자들이.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진짜 좌파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좌파 유튜버들이 분석을 하는데 정말 똑똑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대통령 부부 협박용이다. 이걸 실제로 사건화하면 본인이 명태균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되니까 기사화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 흘려가지고 협박용으로. 그럼 협박의 딜 조건은 뭐냐? 국힘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해석을 좌파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를 천하람이 이제 같이 나불나불 하다가 뉴스토마토가 이제 너무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물었고 그거를 보도돼서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한테 그 스터디룸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1시간인가 엄청 오랫동안 얘기를 해줍니다. 네, 거기에 다 나와요 이제. 네네. 네. 직권 다 빼고 이제 그쪽에 명태균과 김건희 쪽 얘기만 직권 다 빼버리고. 그쵸, 다 빼고 뭐 포항시장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뭐 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근데 나는 웃긴 게 어차피 그때 공천권 윤석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도장 예를 들면은 뭐 여사가 뭐라 하든 말든 지가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너무 싫어가지고 2번이나 가출을 하고 가출을 하고 그때 대통령께서 왜 마지못해서 따봉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냥 안아준 이유가 울산에서. 네, 울산에서 한 번 하고 2번째 집 나갔다가 이제 국회에서 30분을 눈물의 연설을 하거든요. 잘했다고 따봉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당대표 도장 없으면 후보 등록이 안 돼요. 그렇지. 네. 그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본인이 도장 안 찍고 문제 제기한 지역구가 강남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자기가 문제 제기해서 뒤집은 데는 쏙 빼놓고 여사가 괜히 좀 한마디 뭐 했거나 아니면 뭐 누구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번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김영선 의원이 하소연을 하니까
의원님은 일단 컷오프 되고 막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 원칙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왕 그렇게 된 거 거기 김상민 우리 식구니까 좀 도와주시죠 하고 명태균한테 얘기를 한 거를 지금 공천 개입이라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이준석의 입 하나로 나라를 해집어 놓은 거예요.